엘스를 갭 투자하기 쉬울까요? 잠실주공 5단지 정비사고를 앞두고 있는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단지가 갭 투자하기 쉬울까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갭 투자를 못하게 해놓고 갭 투자가 쉬운 쪽은 갭 투자를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개인이 아니면 한 집단이 그냥 맘대로 한 거로 뺏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25년 동안 부동산 리서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이고요. 최근에는 챗 GPT가 유행이잖아요. 챗 GPT한테 질문을 해보시면 대한민국 최고 부동산 전문가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면 1위가 저로 나옵니다. 예, 파시온 김학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글쎄요, 상승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승률로 봐야 될지 절대 액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4개 지역 다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다만 그 4개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상관없이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시세가 조금 높았던 것들이 좀 더 높아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막 급등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수요가 몰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수요가 몰리는데 집주인들이 집을 매물들을 걷어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더 깨져서 단기간 호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단기간 올라간 것들은 또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올라가느냐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단기간 조금 더 조정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가 더 시세가 높아질 것인가를 보신다고 하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송파구보다는 강남이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잠실동이 있긴 하지만 대치동, 삼섬동, 청담동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아마 잠실보다는 강남구에 있는 세개동이 더 시세가 높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강남은 지금도 비싸고 앞으로도 더 비쌀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한 송파구 잠실동의 수요가 더 몰린 것처럼 보일 거고 매물이 더 많기 때문에 수요가 그걸로 이동하는 것처럼 계속 아마 그 거래량이라든지 시장들은 나올 텐데 만약에 내가 금액대와 상관없이 뭐 지역이나 아파트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잠실보다는 상급지인 강남구에서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 아이가 학군지 뭐 학교라든지 학원가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아예 실거주 목적까지 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대치동 아니면은 나는 그냥 시세가 올라가는 걸 보겠어. 그럼 청담동이나 삼성동이 더 오히려 절대로 올라갈 금액 측면에서 보게 되면 더 시세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질문하실 필요도 없이 오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31억 5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언제 등록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거래가 거의 형성화된 걸로 제가 듣고 왔고 중개업소 통해서 그래서 30억대는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동안은 이제 30억 전후에서 거래가 많이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아마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랐다가 빠지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대세 하락, 뭐 시세가 빠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한 사이클의 한 가운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실 정도라고 하면은 구평은 30억대가 다 넘어갈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실동이 30억대가 더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강남구의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은 40억을 향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다 사이클로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당부를 드리고 주의를 드리지만 단기간 급등한 것들은 분명히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쭉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들만 좀 기억해 두시고 시장을 좀 봐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반포와 경쟁하는 입지로 봐야 되는데 이번에 해제된 지역과 반포 입지는 비교할 필요가 없이 반포가 상급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포에 영향을 줄 만한 입지는 오히려 압구정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압구정은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이라고 하는 입지와 반포의 영향력은 크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압구정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게 되면은 그거는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압구정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압구정은 실거주 요건까지 부합하는 이제 수요층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고, 반포는 여전히 전세를 끼거나 월세를 끼고 사는 투자 수요층도 들어올 수 있는 수요층이 조금 더 넓은 그런 좀 상태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칼럼으로도 한 10번 정도 썼던 것 같고, 공공세미나 갈 때도
이건 부당한 일이라고 여러 번 제가 의견 게시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개발 호재가 있을 때 그 토지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었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토지 개발지가 아니라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여러 가지 확대를 하면서 주택까지 규제하는 것이 맞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헌법학자들이라든지 그때 법학자분들이 이건 위헌 요소가 너무 크다. 재산권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거래 허가제는 아예 위반도 하기 전에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도 주택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주택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보궐선거로 취임하면서 갑자기 들고 나온 카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주택을 규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제도인데 그것들을 주택에다가 전용을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악법이고요. 이건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 국민의 재산권이라든지 국민의 여러 가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활용했다라고 하는 이제 변명을 했는데 이번에 2월 12일 날 보도 자료를 나온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헤드라인이 그렇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재산권 침해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제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본인들도 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것들을 인정을 했는데 아직도 정비사업에 관련된 단지들은 규제를 풀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최근에 제가 또 공공세미나 가서도 의견 제기하고 온 건데 똑같은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본인들도 압니다. 예,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벌써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 제도로 주택 규제, 주택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악법이고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건 재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것들이 용납한다는 것은 이 법치주의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정확성이 완전히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뭐 반포나 동부 이촌동까지 비교할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에 있는 엘스 리센츠 트리줌 레이크 팰리스는 토지로 규제를 받다가 이번에 풀려서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실거주하지 않아도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2월 13일부터. 그러면은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엘스를 갭 투자하기 쉬울까요? 잠실주공 5단지 정비사고를 앞두고 있는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단지가 갭 투자하기 쉬울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갭 투자하기 좋은 것들은 풀어놓고 갭 투자하기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왜 어려우냐면요.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적을수록 좋은 투자 상품인데 갭이 잠실주공 5단지나 우성 1, 2, 3차나 아시아 선촌이 월등히 커요. 거의 2배, 3배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갭 투자를 못하게 해놓고 갭 투자가 쉬운 쪽은 갭 투자를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2월 13일 이후에 거래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가가 올라간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에 방문한 빈도가 얼마나 많은지 체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원래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없겠죠 당연히. 근데 엘스 리센츠는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증가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된 거죠. 오히려 잠실주공 5단지를 풀어주고 엘스를 묶어놨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면 한 집단이 그냥 맘대로 한 거로밖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25년 동안 부동산 리서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포하고 동부 이촌동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잠실 내에서의 논리도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 해제로 조금 플러스 알파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대세가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미 토제가 해제되기 전에, 그러니까 토제 해지에 대한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1월 달에 간담회에서 흘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작년 12월 달, 11월 달, 10월 달, 9월 달 추석 이후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요 지역들의 시세는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뭐 물기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것들이 거래가 활성화돼서 시세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올라가는 시간들이 누적되면은 그 시세가 고착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변 시세랑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좀 낮은 지역의 시세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순차적으로 그 시간들이 쌓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강남,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로 시작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뭐 동작구라든지 서대문구, 동대문구가 올라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노도강, 금강구, 뭐 중랑구 같은 저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코어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 서초, 용산 같은 경우는 신축이나 구축이나 뭐 재건축 대상이나 다 영향을 받겠지만 이 점점 변두리로 갈수록 거긴 아마 그 새 아파트 위주로 혹은 준시축까지만 영향을 받을 것이고 구축까지는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경기도나 인천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남, 서초, 용산에 있는 구축까지 시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모든 지역의 구축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들은 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남들이 오른다고 얘기했다고 혹은 또 실제 거래가 많이 된다고 따라 사는 것들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비 사업이 투자가 맞긴 한데 대부분은 특히 상급지로 갈수록 실거주 투자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순수 투자가 아니라 내가 실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세 차이만 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뭐 여의도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든지 압구정 같은 경우는 최상급 입지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비싼 입지입니다. 이런 입지들은 사람들이 마지막 입지로 내가 실거주하는 마지막 입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거의 팔지 않을 겁니다. 실제 거주하거나. 근데 좀 지역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 좀 떨어지는 입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방안 뉴타운이라든지 뭐 상계 뉴타운이라든지 뭐 신림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입지가 있고 그리고 재건축 중에서는 상계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지들은 투자용으로 살 수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익을 보고 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입지는 최상급 입지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실망 매물이었다고 하는 게 실망했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도 풀리면은 좀 거래가 좀 활성화돼서 올라갈 텐데 풀리지 않아서 우리 좀 들어오른 것 같아. 그 정도의 아쉬움이지 실제 뭐 투자 목적이 강해서 이것들을 당장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다르다. 만약에 이게 정말 상계동 같은 입지에 이것들이 묶여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정말 서운하겠죠. 거긴 투자자들이니까. 근데 여기는 압구정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팔 생각들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